오늘 튜토리얼 세션의 주제는 딥러닝 for patent analysis라는 주제로 하고요. 특별히 산업공학회 자체 요런 튜토리얼 세션이 없었는데 제가 특별히 교수님들께 부탁드려서 특별히 열게 된 이유는 해외 여러 유명 학회들에 가면 어떤 분야를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초반에 연구를 할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 하는 튜토리얼 세션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었습니다.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 열려서 아예 튜토리얼이나 워크샵 세션만 따로 열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튜토리얼을 열게 됐고요. 저희는 오늘 5명이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의 학생들, 각각 연구한 주제와 그 연구한 주제에서 특허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은 팀랩이라고, 원래는 연구실 이름을 처음 지을 때 테크놀로지 앤 매니지먼트 랩이라고 지었는데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팀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팀랩이라고 하고요.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스칼라리 빅데이터라는 분야, 논문을 분석하는 해서 뭔가 이제 논문 AI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스칼라리 빅데이터와 특허 분석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제가 있고 돈이 되면 열심히 다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실의 지도교수, 다이렉터로 있는 최성철이고요. 현재 가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원래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라는 회사에서 2년 동안 CTO 전략팀에서 일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는 이제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2가지 과제가 같이 진행되면서 재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주제고요. 오늘 저희가 주로 드릴 내용은요, 먼저 이제 딥러닝으로 특허를 분석하는 방법, 이라기보다 딥러닝으로 특허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으로 특허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소위 AI 연구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특허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가지고 이제 특허를 분석했던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 좀 요거는 관심 받아야 되는 연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몇 개 뽑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여기가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알고리즘을 한번 써보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정도의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 특허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중간중간 이게 사실 저희가 3시간까지는 생각 안 했고 한 2시간 정도 생각했었는데 3시간을 받으면서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튜토리얼 세션의 원래 의미도 있고요. 튜토리얼 세션에서 원래 진행하고자 하는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이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과 연관을 해서 그 각각의 세션들에 대해서,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아침에 또 주무실 수도 있으시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연구실에서 왜 이 연구를 하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왜 이 연구를 하느냐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녹음을 해서 나중에 공개를 할 생각인데, 요거를 들으시기 좋은 분은, 아마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우리 연구실에서 나도 모르게, 대부분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 연구를 하기 시작되는데, 이 연구를 나도 모르게 이제 딥러닝으로 특허 분석을 나도 모르게 시작하신 여러 입문 연구자들에게 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고요. 특히 사실 제가 좀 기대했던 건 두세 번째 분들이 좀 오셨으면 했는데,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신다고 메일은 주셨는데, 특허 관련 AI 사업을 하고 있는 정책 기반자나 특히 공무원 분들이시죠. AI는 잘 모르지만 특허에 관심 많은 변리사나 또 기업에 있는 IP 담당자들, 이런 분들이 좀 들으셔서 이런 식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구나 정도 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로우 AI, 사실 특허 분석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미국에서는 로우 AI라고 해서 AI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사람을 뽑고 있어요. 사람을 뽑고 있고 그런 트렌드를 좀 알고 싶은 연구 책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원래 그 옛날에 회사에 뭐 벌써 7년 전이죠. 7년 전에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 때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무슨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라는 걸 공부했는데 이거를 세상에 쓰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세상에 도움이 되게 쓸 수 있을까? 해서 사실 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이런 거를 실제로 하는 곳에 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졸업을 할 때 보니까 그 종합기술원이라는 곳에서 CTO 전략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름이 좀 멋있죠. CTO 이렇게 들어가니까 CTO 전략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기술경영연구소라는 게 있고 거기에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처음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라는 분야가 생기기도 했고 이제 뭐 한 2010년대부터 이렇게 하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전공해서 박사인데 그래서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특허 분석 경험도 있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를 해서 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갔죠. 근데 회사 일이란 게 다 그렇지만 가자마자 주로 했던 건 이제 보고서 쓰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파워포인트 만들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런 워드 프로세스를 혹시 삼성에서 일하시다 본 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주로 했던 일들이 엑셀 굉장히 잘하게 됐고 파워포인트 엄청 잘하게 됐고 그다음에 자간 장평 맞춰가면서 이제 문서 잘 만드는 걸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실 이런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연구원들 혹시 나중에 R&D 매니저로 R&D 매니저로 큰 기업에 가게 되시면 하시는 일 중에 많은데 연구소에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연구소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CEO나 CTO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연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걸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연구소의 현황 같은 걸 되게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연구원이 몇 명이고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이 얼마고 앞으로 삼성에서 하는 일이 얼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전략 삼성이 앞으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원들이 하는 걸 봤어요. 쟤랑 관련된 거.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내가 배운 거 아무것도 없나 뭐 이런 고민도 막 하다가 나와보니까 연구원들이 어떤 고생들을 하냐면 일단 R&D 프로세스에서 처음에 이제 보통 DR이라는 걸 합니다. 뭐 디자인 리뷰라는 걸 하는데 DR이라는 걸 할 때 특허 분석을 강제로 시켜요. 회사에선.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자기의 연구와 관련된 특허를 막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고 난해한 일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사실 연구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분야라고 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연구원들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나는 연료전지 했어. 난 연료전지 잘할 거야. 그래 너 배터리.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의 전공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릴레이트된 연구를 하지만 연구원들이란 건 결국 거기 가서 새롭게 그 연구를 하게 되고 새롭게 그 연구를 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인 거지 완전히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그런데 딥러닝이 유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굉장히 오래된 연구원님들은 옛날에 그냥 비전을 하시고 뭐 다른 텍스트 마이닝 이런 거 하시다가 갑자기 다 딥러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가 비전문가에도 불구하고 기반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그게 연구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특허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새롭게 특허를 검색할 때 사실 키워드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특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앰비규어스하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잘 해서 또 다양한 검색어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검색어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다 보면 뭐 한 400개 특허를 찾아야 되는데 4,000개, 또 4만 개 특허 이렇게 막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요거를 막 분류를 하는 요런 작업들을
심지어는 한 달 가까이도 해요. 그 연구원 한두 명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스럽죠. 굉장히 고생스럽고, 뭐, 이제 보통 수명 업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연구원들이 몇 명씩 TF를 만들어가지고 다 애플 특허 검색하고 있고, 뭐 검색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분류 작업에서 굉장히 많은 노가다성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 저거는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왜 저러고 있지? 왜 저게 안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필요한데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 특히 대기업 연구소 입장에서는 그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판매를 한다거나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회사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연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낭비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특허 그 기술원의 특허 분야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변리사들이 한 10분 넘게 계셨는데 그분들도 맨날 그렇게 야근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서 좀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퇴사하고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 때문에 저희 랩 학생들은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